12월 17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부동산 앓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? 새해부터 돈 풀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. 네,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올려주고, 대출 한도도 일부 늘어나기도 하고, 그동안 좀 묶여 있었던 게 좀 풀린다. 새해 들어서 풀린다. 근데 금리가 4% 중반을 넘어갑니다. 전세자금 대출, 네, 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0.02% 내려서요. 이 4% 중반 넘어갑니다. 이게 장난입니까? 금리가 장난입니까? 또 문제는 뭡니까? 월별, 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할 확률이 높아진다. 자금이 특정 시기에 쏠려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없을 것이다. 이런 것은 끝이에 가 있고, 대출 풀린다. 또 집 사라.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. 자, 외국인 근로자들 돈 얼마나 많이 벌어가는지 한번 봅시다. 3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비율이 37.1%,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이 51.2%, 기본 200만 원 법니다. 200만 원 벌면 성이 안 찹니다. 이 농촌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, 외노자들 있죠. 200만 원 벌면은 옆에 공장에 가서만 야근 뛰고 하고 하면 300만 원 이상 벌거든요. 농촌에서 일할 때 일하는 둥 마는 둥 태업을 일삼는다고 하죠. 물론 일부겠죠. 예. 태업을 일삼으면은 이 자발적으로 이 농촌에서 일하기로 하고 들어왔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가지는 못해요. 나 이거 안 할래, 나 공장 갈래 가지는 못해요. 근데 이 농장주가 안 되겠다 내보내면은 이제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. 외국인들 돈 엄청 많이 벌어갑니다.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뉴스. 대출 연체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. 이 가구 수로 하면요, 한 1000만 가구 될 거예요. 1000만 가구. 5집 중에 한 집이 이 모양이다. 부산 330만. 5집 중에 한 집이 이 모양이라면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요, 이게? 60만 명? 70만 명? 한 60만 가구가 대출을 갚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. 아니, 이 이자도 못 갚는 이 연체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원금은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? 소득은 일정할 줄 알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소득은 계속 올라주고 시간이 지나면 빚은 일정 부분 냈지만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간다. 100만 원씩 30년 동안 갚아 나간다. 근데 물가가 2배, 3배 오르고 이러면 한 10년 후쯤에 100만 원 갚아 나가는 부담은 돈 빌릴 때 시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. 이런 식의 생각이 있겠죠. 근데 이게 물가가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는 시기,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시기. 일본이 괜히 30년 동안 임금이 안 변했겠습니까? 그런 시기로 가게 된다면 빚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. 나이는 먹어가고 은퇴는 해야 되고 퇴직 시기는 다가오고 우리나라처럼 60대, 70대 일하고 싶어서 정년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잘 없다고 하는 정도니까요. 안 사고, 안 입고, 안 먹는다.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난다. 자영업자들 안 팔리고. 자영업자 비중 20%가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고요. 빚에 허덕이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. 아파트 지금 앓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.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도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에도 자영업자들이 이미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. 그때 제가 식당들을 한창 많이 탐방하고 다니던 그런 무렵이었거든요. 이미 뭔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. 근데 빚으로 연명해주고 이랬던 것이 부작용이 이제 연체자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책이 없습니다. 돈 풀으라고 난리지만 그 푼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. 네, 쿠팡알리 요거 댓글 링크장 좀 이용해 주세요. 제가 영상 조회수 1000 안 되면 이제 전방 문 닫아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500, 600 나오는 이런 영상들도 있습니다. 사람들 그만큼 부동산을 생각할 여유도 관심도 많이 없어요. 대출 풀리고 하면 또 폭등하겠거니 하는 사람들, 그 희망으로 돌리는 사람들
주로 많이 찾아봅니다. 뭐 금리 떨어지는 뉴스라든지.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. 아까 보셨다시피 4% 중반 이상의 금리. 지금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면 수익률 2% 되나요? 공실 안 나면 다행입니다. 공실 나면 그 바로 적자 시작이잖아요. 그런 투자 안 해도 괜찮다. 자, 매도 물량 조금 근래 들어서 늘어나는 모양은 좀 주춤해졌습니다. 6만 개 전후의 흐름. 전세 물량 계속 감소, 월세 물량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. 자, 거래량 예상치 2,100건대. 자, 이 시기를 놓고 보시면 다음 달 거래량은 11월 달 거래량보다 한 20% 정도 줄어듭니다. 많으면 20%, 적으면 10%. 1,800건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. 1,800건 수준이라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. 뭐 내년에 좋아진다면서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안 사더라는 거죠. 알고 있어요. 금리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근데 금리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현실적으로 높은 금리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디딤돌, 보금자리, 정책자금 그게 다입니다. 그마저도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투자자가 들어와서 뭐 집값을 끌어올리고 언감생심이죠. 자, 고가 아파트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. 한 400건대까지는 나와줄 수도 있겠네요. 뭐 600건대 넘게 갔던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나마 6억 이상 거래도 좀 쎄뱅이들 그런 것들로 좀 많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브리핑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별 내용이 없어요. 뉴스는 계속 상황이 안 좋다는 뉴스만 계속 흘러나오고 뭐 부동산 투자하는 시기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별 내용이 없거든요.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. 뭐 시청자들도 볼 게 없습니다. 분양권 거래량도 그 이전보다 지난달보다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이네요. 그전보다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. 임대 거래는 그나마 부산 현상 유지는 잘 하고 있다. 그나마 요 전세 비중이 좀 높아져서 전세 가격은 빠진 지 좀 지났고요.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다른 내용이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. 비싼 아파트 좀 건너뛸게요. 남천자이 오랜만에 거래 나왔습니다. 23년 입주, 24년, 25년 요거 뭐 세금 같은 것들 뭐 계산된 내용이겠죠. 테넌바움이 좀 거래량을 조금 채워주고 있는 입장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거래량이. 남천자이가 12억 2천 9평에 3비치 가격 얼마가 돼야 되나요? 분담금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? 근데 뭐 90층 이상, 뭐 98층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가격 오르곤 있지만 분담금 무시 못한다. 아파트만 나이가 들었는 곳이 아니고 그건 뭐 투자자들도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뭐 일부 잘 나가는 아파트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막 30년 차 뭐 또 뭐 물론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이 훨씬 많겠더라. 지금 뭐 수도권 기준으로 일기 신도시 이야기는 나오지만 분담금 최소 뭐 5억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대는 아파트가 한 30년 지났다는 말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한창 젊을 때 뭐 30대 뭐 40대 이때 들어와서 나이 60, 70 다 되어 가는데 5억 내놔라. 이거 안 될 말이잖아요. 그러면 뭐 그런 오래된 아파트 수가 좀 적었을 때는 좀 희소성이라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30년 차 이상 아파트도 무진장 많더라. 무진장 많더라. 40년 차 넘어가는 것들도 이렇습니다. 그러면 좀 잘 나가는 동네들 고점 대비 거의 40% 하락해 있지만 저거 좀 더 떨어져야지 맞죠? 분담금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원주민들도 견디기 힘들고 투자자들도 견디기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.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아니 농지연금이 지금 5억짜리 농지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농지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금을 지속적으로 타먹을 수 있죠. 담보 가치에 따라서 점점 하는데 그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데 20년 후에
5억짜리 농지가 한 1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근데 와, 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농지 가격이 과연 3배나 올라 있을까? 모든 물가가 3배나 올라 있을까? 일본이 30년 이상 물가가 정체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. 뭐 집가는 최고 뭐 10분의 1 토막까지 나고 주변에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약간 뭐 그래도 뭐 부산에서 살려면 그래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부산 사람들도 댓글에서 깜짝 놀랍니다. 뭐 변두리에 뭐 4억이 말이 되냐, 맞죠? 불과 그 노동대상제가 해제되고 폭등했던 그 시기 이전의 가격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요.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? 지금 사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실거래 가격에 기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사놓으면 뭐 폭등을 할 것이냐?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뭐 실거래 가격 형성되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매수하는 거죠. 아니면 난 그 가격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히 늘 말씀드리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. 고점 대비 뭐 얘들 좀 특수한 이것들 빼고도 30%씩 하락해 있는 경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. 훨씬 더 많다. 횡보에서 하락. 아까 가격 비싼 아파트들은 조금 올랐지만 계속 이 모습입니다. 이 모습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25년, 26년 변동금리 적용되는 순간 그 전과는 다른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. 지난번에 원금 일부 상환하라는 이런 뉴스들도 전해드렸잖아요. 그게 남일이 아닐 수 있다. 남일이 아닐 수 있다.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누가 제 방송을 보겠습니까? 야, 사라는 말이야, 팔라는 말이야. 사실 분들은 이 정확한 가격이나 시세 기반해서 사시면 되겠고 뭐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두신다면 사시는 것 말리지 않겠다. 어떤 분은 또 팔고는 싶어 하는데요. 정말 뭐 댓글에 있었는데 몇 달 만에 집을 보러 왔대요. 근데 또 팔기는 또 불안하대요. 왠지 폭등할 것 같아서.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부산의 월세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것, 조금 적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 임대 시장은 그래도 타 지역 대비 임대 거래량은 이 정도면 무난한 편. 거래가 지금 95% 진행인데요. 전세는 뒤늦게 전월 임대차 3법이 마지막 최종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80% 정도 신고되었다고 치고 그래도 임대 거래량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